자, 페이지 14쪽 볼게. 자, 여기는 탄소화물의 유용성이라는 것이야. 우리는 이 탄소화물부터 볼까? 물질에서 우리는 화합물을 배웠잖아. 대문자가 2개 이상. 이런 얘기야. 그래서 대문자가 2개 이상 있는 물질들 중에 탄소화물은 중요한 게 중심의 원소가 바로 탄소라는 점, 이걸 명심해야 돼. 왜 탄소가 중심 원소가 될 수 있느냐면 공유 결합의 수가 단연코 최대야. 물론 공유 결합의 수는 선으로 표현되거든. 이건 아마 통과 시간에 좀 보긴 봤을 거다. 근데 선의 숫자가 옥텟 규칙에 만족하면 선이 4개 나와야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유만 4번을 할 수는 없어. 최대는 4번이겠지. 그래서 4쌍이 있어야 되는 건데 5번도 할 수 있다. 6번도 할 수 있고. 이건 일반학 들어가면 배우고, 니들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원수들 중에는 탄소가 최대다. 그래서 공유결합수를 설명을 할 텐데 이 공유결합이란 말에 대해서 잠깐 TMI 하나 해줄게. 공유결합을 하면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아. 이게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이야. 금속 원소가 없어.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없다고. 걔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온결합. 알겠지? 참고로 알고 있고. 자, 탄소는 공유결합수가 4라는 얘기야. 선이 4개 나오거든. 근데 그들의 구조식이 이렇다는 거지. 가능한 구조식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되었던 선은 몇 개야? 4개지? 이거만 명심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이 구조식의 원리는 뭐냐? 이 탄소는 주변의 원자가 4개 있을 경우에, 이 탄소는 몇 개 있을 경우일까? 3개 있을 때. 얘는 2개, 얘는 역시 2개. 알았지? 여기에 너희들이 외워야 될 게 얘 정도? 얘 정도만 알면 돼. 알았어? 자, 탄소는 뭐야? 공유결합을 2번 한다는 얘기야. 그걸 다 알겠어. 고마워. 여기는 걸 알겠어요. 얘는 하나야. 좀 쳤다 먹어야 돼. 알지? 꼴꼴꼴 겨나가더라고. 탄소가 이렇게 되면 원자 2개랑 공유결합한다는 얘기야. 이거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이렇게 결합을 해. 그건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 선호분들은 눈으로만 봐도 얘는 하나의 원자하고 결합할 때야. 그럼 이 구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여기로 산소가 들어가면 CO2야. 알았지? 얘는 수소랑 결합하면 이렇게 돼. 수소. 왜? 수소는 이거밖에 없거든. 얘 물이야, 물. H2 구조식이. 알았지? 이렇게 구조식이 있다는 것만 알아줘. 그래야 니들이 뒤에 나오는 분자 모형을 봤을 때 이거 본 거다 라고 해서 안심을 하거든. 자, 여기까지가 출발이야. 그래서 탄소는 단연코 너희들이 배우는 비금속 원소 중에 최대다. 제가 중심 원소가 되는 원소 화합물들이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런 탄소 화합물들은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얻을까? 얘는 자기네 학교 교과서 아직 못 받았지, 그지? 얘들 교과서 받으면 얘가 나온다면 얘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 바로 분별 중류탑이라는 거야. 알았지? 이거는 모든 나라가 하나씩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도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쪽 있잖아.
LG 점 이런데 S-오일 이런데 이런 애들이 이걸 갖고 있어서 물론 이걸 통해서 각양각색의 어떤 뭐 물질들을 뽑아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유 산지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제를 해서 와. 그럼 우리나라는 그거를 다시 뭐 LNG나 뭐 이런 걸로 바꿔서 파는 것 같아, 파는. 그리고 가스 같은 거, 가솔린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납타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우리들은 여기 있는 걸 상세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 분리된 물질을 또 뭐라고 칭하는지. 그것만 보면 돼. 알았어? 봐야 될 것만 정확히 봐. 공부할 게 되게 많으니까. 원유를, 석유야, 석유. 분리할 거야. 원유를 분리할 거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값으로. 너희들 원유는 유일하게 불균일 혼합물이었어. 기억나니? 용매와 용질의 비율이 제각각이야. 어디든. 막 섞여 있다는 얘기야. 얘를 분리하는데 어떤 원리를 이용할 거냐면 이거의 차이를 이용할 거야. 이 끓는 점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분자간 인력이라고 불러. 이때 또 TMI. 분자는 공유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불러. 그럼 분자는 무슨 원소가 없어? 금속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분자라고 불리는 것들은 공유결합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이어야 돼. 입자 하나하나. 알았어? 그래서 C라고 쓰면 이거 비금속이잖아. C. 맞지? 카본. 이건 다이아몬드나 흑연이 이거거든? 얘는 분자라고 안 불러. 왜? 연속적으로 있거든. 알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니까. 여튼 이거를 분류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별 중류탑이라는 걸 이용한다. 원유는 여기서 집어넣어. 그러면 맨 꼭대기에서 나온다는 건 일찌감치 기화됐다는 얘기야. 그런 애가 누구냐? 액화 석유가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LPG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나와. 주의점. LNG 아니다. LNG는 원유를 캐낼 때 땅속 지각에 있는 물질 상태가 LNG야. CH4가 주성분. 얘들보다 끓는 점이 더 나죠. 위험하고 폭발한다. 옛날에 태웠어. 다 태워서 폭발 위험성을 줄인 다음에 석유를 캐냈단 말이야. 요즘에는 뭐 알뜰하게 다 쓴다. 자, LPG. 탄소가 3개에서 4개짜리를 이렇게. 탄소가 하나 내지 2개짜리는 LNG라고 부르고, 이 원유를 분별 중요하면 맨 꼭대기에서 나오는 게 얘야. 끓는 점이 제일 낮다고 보면 돼. 얘들은 뭐 여러분들 자동차, 택시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또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죠. 일반 뭐 포장마차 이런 데서. 우리가 쓰는,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는 LNG입니다. 버스에 쓰는 것도 CNG라고 해야죠. 걔들은 다르죠. 또. 자, 두 번째 나오는 애가 요 좀 낮은 데서 나오는 애가 누구냐? 나프타라는 애예요. 얘는 탄소가 5개에서 보통 8개 정도? 이런 것만 보라고. 몇 개에서 몇 개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탄소의 숫자가 적다는 건요, 분자량이 작다는 얘기예요. 분자량이. 나프타는 여러분들이 보는 뭐 합성 수지 배웠죠? 합성 수지 나일론, 합성 섬유 소리, 합성 섬유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이런 거 배웠잖아요. 합성 수지에 플라스틱 같은 거 봤죠? 폴리에틸렌 뭐 이런 것들, 빵뽕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합성 고무, 니들 신고 있는 신발 이런 것들이 단위체를 뽑아내는 데 쓰고요. 한 70%는 가솔린을 만들어냈어요. 휘발유. 그 다음에가 누구 나오냐면 동유. 그 다음에가 경유. 그 다음에가
중유. 제일 마지막이 피치. 너희들 도로, 포장재, 아스팔트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되느냐? 이쪽으로 하죠. 탄소의 숫자가 적다. 물질들이. 알았어?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원유 자체가 불균형 혼합물인데요. 나오는 거, 이거 물질들 자체가 다 혼합물이에요. 알았습니까? 순물질 아니에요. 혼합물입니다. 결국은 탄소수가 적으면 그들 분자의 량도 작습니다. 분자량이 작으면요, 끓는 점이 작아요. 그렇게 되면 끓는 점은 분자가 인력이거든. 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화된 거예요. 아셨어요? 그것만 알면 분별 중류상은 끝이에요. 하고 외우지 마세요. 알았지? 비행기 연료니 자동차 경유 RV 차량 있죠? 산타페, 펠리세이드 뭐 이런 것들 디젤 차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배거든. 배. 뭐 가스선 굉장히 큰 선박들이 있죠. 그런 배들이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공장에서는 벙커 CU 같은 것도 여기고요. 얘 도로 까는데 포장기 끈적끈적한 거, 그죠? 그거 쓸 때 쓰는 거고. 이런 것들, 이건 찌꺼기입니다. 우리. 이런 특징만 알아두면 시험 문제에 무난하게 맞춥니다. 알겠죠? 자, 탄소화물이 다양한 까닭은요, 일단 탄소화물은 다양한 비금속 원소들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체가 된다. 왜? 구조가 다양해서요. 그 다양성이 오른쪽 페이지의 그림으로 보여줘요. 거기에 보시면 탄소화물의 다양한 구조가 쭉 그려져 있을 거예요. 어떤 걸 보든지 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식이 4개 방면으로 원자가 있으면 첫 번째 구조식이고, 이중결합 있으면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고요. 삼중결합 있으면 얘예요. 알았죠? 거기 있는 것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고요. 그럼 뭐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이런 걸 이중결합이라고 이걸 삼중결합이란다. 이 정도. 그죠? 다음에 이제 탄소화물의 종류. 여기부터는 이제 살펴보러 들어갑시다. 자, 봅시다. 이제 탄소화물의 종류를 보는데 여러분들은 복잡한 걸 다 보지 않아요. 최대로 보는 게 CH5예요. 그래서 탄소화물의 종류를 표현할 때 얘부터 보통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얘입니다. 탄화수소. 탄화수소는 C와 H로만 구성된 화합물이에요. 얘는 학교에서 조금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가르치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과 학생들이니까 뭐를 좀 알면 돼요. 규칙성을 알면 좀 쉬워집니다. 자, 제가 규칙성을 알려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3단원에 가서 더 중요합니다. 이건 C와 H로 되어 있으니까요. 제일 먼저 한 개인에는 얘밖에 없어요. CH2.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결합하는 거죠. 아까 우리 구조식에 단연결합 4개 나온 거 보이죠? 그겁니다. 얘밖에 없어요. 자, 탄소가 최대로 4개 결합돼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왜? 수소는 이중결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럼 2개부터 잘 봅니다. 2개부터는요, 기준이 누구냐? 실험식 CH2가 기준이에요. 자, 실험식이란 약분식을 말하는데, 분자 내의 원자의 숫자를 약분한 숫자를 말하는데, 저 CH2는 모든 탄화수소에 다 들어있어요. 제 원리로 푸는 거죠. C가 2개니까 얘는 무조건 얘는 있다는 거예요. CH2 2배. 알았죠? 그럼 얘는 이러한
구도식을 갖습니다. 양쪽에 수소가 2개씩 빠지고 이런 구도식이죠. 됐어요? 아까 봤죠 저거. 그러면 얘만 있느냐? 얘보다 수소가 최대로 많은 애가 얘입니다. 자, 몇 개 많아졌나 봐봐요. 2개 많아졌죠. 얘를 구조식으로 그리면 자, 탄소 넣고 수소를 양쪽에 이렇게 3개씩 빼요. 그럼 여기는 단일 결합만 있겠죠. 이런 걸 포화탄화수소라고 불러요. 탄소를 최대로, 수소를 최대로 포함할 수 있다. 그 다음 얘보다 더 작은 애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수소가 2개 줄었죠? 이게 규칙성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2개 더 많고 2개 적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얘들은. 탄화수소. 알았죠? 그래서 양쪽에 수소를 하나씩 빼면 얘들은 3등결합이다. 이렇게. 됐죠? 자, 연습해 봅시다. 3개짜리 볼게요. CH2 기교식으로 쓴다. C 3개, H 6개. 이렇게. 얘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얘보다 수소를 최대로 가지려면 뭐라고? C 3개, 8개. 됐죠?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다음, 최고로 적으려면 C 3개, 4개. 이게 끝이. 다시 C가 4개 있으면 H가 8개 있는 애는 무조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보다 수소가 많으면 C 4개, 이게 끝이에요. 적으면 C 4개, 이게 끝입니다. 이게 사슬형 탄화수소들의 기본식으로서 이걸 쓴 게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거나 학교 선생님들이 좀 잘난 척 하려고 써주면 이게 써줍니다. 얘를 CN에 EN이라고 써요. 이거 실험식 CH2잖아요. 이를 알켄유라고 불러요. 알켄유. 물론 불포화입니다. 얘들이 포화거든요. 최대로. 불포화거든요. 알았어요? 불포화라는 건 수소를 충분히 못 갖는다는 얘기예요. 수소를 충분히 못 갖는 애들의 특징이 다중결합이 있어요. 다중결합. 쟤들은 다 탄소와 탄소가 단일인데. 그럼 얘는 CN에 H, EN 플러스 2라는 분자식을 갖는 애들. 더하기 더 2개. 얘를 알케인이라고 해요. 알케인유. 그럼 얘는요. CN에 H에 EN-2죠? 알카인유. 그럼 이 카인과 캔과 케인은 언제 붙이느냐? 여러분 오른쪽에 날개글 있죠?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이런 말 써있잖아요? 그거 붙여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탄소 2개니까 에타잖아요. 그럼 이 이름은 에테인, 에텐, 에타인, 프로페인, 프로펜, 프로파인, 뷰테인, 뷰텐, 뷰타인 이렇게 불러. 우리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 들어봐요. 수소 아래점자가 홀수야, 짝수야? 수소 아래점자가 어디든 홀수냐고 짝수냐고? 그래요, 여러분. 수소는 무조건 짝수다 라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이 선이 공유결합 수인 건 알죠, 여러분들? 이 선 몇 개 있어요? 이 안에 6개 있네요. 요거 더한 게 요거 숫자예요. 얘 몇 개 있겠어? 9개. 얘는요? 1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몇 개 있어요? 3. 8개. 잘 세봐. 7개. 7개죠? 얘보다 몇 개 많아요? 그럼 얘는 몇 개일까요? 그렇게 해요. 맞아요. 이게 수리출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얘 선이 몇 개 나올까요? 9개. 그럼 얘는? 이거요. 자, 탄소 5개짜리는요. 기준. C5, H 10. 그럼 15개. 그럼 C5에 H 12개는 16개. C5에 H 8개는 14개. 어떻게 빨리 할까요, 이제? 3만 곱하세요. 3만. 저 탄소 아래점자에다 3만 곱하면 CH2 실험식을 갖는 애들의 공유결합 수가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3단원을 가시면 이 원리를 이용하면
극성, 무극성을 굉장히 빨리 그려요. 거기 가면 거의 전교에서 100점 맞은 애가 7명 걸고 나오거든요. 못 맞으면 병이 듭니다. 못 맞으면. 근데 왜 못 맞을까요? 실력이 떨어져서 너무 방심해서 무조건 빨리 풀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무조건 1등 나와요.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제일 어렵다 했잖아. 한번 해봐봐. 좀 어려울 것 같거든. 그래도 풀어내는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한 게 좀 더 쉬워질 거야. 알았지? 그 연습을 잘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구조식으로 진짜 그려보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는 이중결합 들어가. 그 수소를 2개 넣고. 얘는 단일이야. 그럼 수소가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지? 이렇게 되는 현상. 이게 구조식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단일결합. 이게 포화야. 그럼 여기는 수소가 몇 개 붙고? 3개 붙고. 여기도 3개 붙겠지. 처음과 끝은 3개야. 가운데에는 2개. 이렇게. 그래서 항상 탄소에 수소 2개는 기본인데 처음과 끝에만 하나씩 더 붙는다 해야지 플러스인 거예요. 알았지? 이게 탄화수소다. 그럼 이런 탄화수소들을 보면 선의 개수까지 추론이 가능. 니네 페이지 거기 15쪽에 중간에 탄화수소에 끓는 점 해가지고 그림 보이지? 당연히 끓는 점은 탄소수가 많은 애들이 높지. 왜? 분자량이 커서 인력이 세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런데 거기를 더 깊게 들어가 버리면 탄소 2개짜리는 무조건 곱하기 3이야. 몇 개가 기준이야? 6개가 기준. 3이. 근데 걔는 CH2거든. 실험식이. 걔보다는 얘가 하나 더 많다는 거야. 7개야. 세봐. 그치? 그러면 탄소 3개짜리는 9개가 기준인데 얘들은 포화잖아. 10개야. 얘들. 선 세보면. 탄소 4개짜리는 12개가 기준인데 얘는 포화니까 뭐야? 13개. 이렇게 보는 거야. 남들보다 빠르게. 알겠지? 그런 거다. 자, 그럼 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메탄이 있거든? 대표 물질로 얘가 있어, 얘가. CH4. 얘는 우리가 구조식으로 이렇게 그려. 여기서는 자세히 배우지 말자. 필요한 것만 딱딱 집어. 이건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원래. 원래 이렇게 생겼어. 대학교에 가면 이렇게 배워. 이건 평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평면이라고 생각 안 되지. 입체잖아. 그래서 입체라고 꼭 외워야 돼. 입체야 얘들은. 그리고 얘들은 이 꼭지점을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꼭지점을 정사면체 TMI 입체 구조다. 그러니까 이거 다 입체야. 알았어? 자, 봐봐. 탄소 4개짜리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봐봐. 그지? 이렇게 쓰거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구조식이야. 누굴 생략했어? 수소를 생략했어. 됐지? 그럼 얘는 C 4개니까 기본이 이거잖아. H 8개. 그런데 어때? 이중결합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H가 10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선은 C가 4개니까 3, 4, 12가 기준이지? 얘는 13개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너희들이. 알았어? 그래 놓고, 잘 봐라. 이걸 이렇게도 써. 이게 선구조식. 이게 뭐야, 이게? 여기에 탄소가 있다니. 탄소. 그럼 얘는 이중결합 있잖아. 원래 쓰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여기 탄소에 수소가 몇 개? 2개. 여기에는 1개.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왜? 탄소는 선이 4개 나와야 돼. 얘를 이렇게도 쓴다고. 이래도 얘라고. 뷰티. 근데 이거를 이래도 알아본다고. 이해 갔지?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이걸 이렇게 쓴 거야. 니네 봐봐. 이래가 벤젠이거든.
얘는 C 6개, H 12개다. 실험식 뭐냐? CH2지. 이 안에 선 몇 개 있을까? 18개. 분위도 똑같이 통해. 알았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러면 여기에 탄소 있을 거 아니야?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 단일결합이면 여기 수소 몇 개 붙는다? 하나밖에 안 붙을 거 아니야? 여기도 수소 몇 개 붙어? 하나. 이렇게 되면 얘가 얘야. C 6개, H 6개. 근데 얘가 공명 구조를 일으켜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막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애야.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처음에 너네 TNT나 살리시상 그려줄 때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벤젠. 이구조식, 삼구조식. 알았지? 그냥 보라고. 아, 저렇게 그려도 되는 거구나 라고 봐도. 메테인은 이렇게 입체 구조가 되게 중요한 거고, 얘는 LNG, 액체 천연가스라고 그래. 얘의 주성분이라고 그래. 이건 뭘 뜻하니? LNG도 혼합물이라는 얘기야. 여기 에테인도 들어가. C2H6. 알겠지? CH4는 이렇고, 그 다음 하나 중요한 거. 완전 연소화 하면 뭐 생긴다 그랬어? 완전 연소 시 CO2와 H2O가 발생하거든? 이거 방정식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 어차피 시험 보는 거니까. 내 말 잘 들어봐. 화학 반응식을 잠깐 보여줄게. 너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야. 반응을 해. CH4가 있고, 완전 연소니까 O2가 반응하겠지? 생성물 주어. 이산화탄소, 그 다음 누구 있어? 자, 화학 반응식은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얘가 성립을 해야 돼. 그럼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 몰라도 돼. 너희들은 뭐만 맞추면 돼? 원소 종류랑 원자 수만 맞추면 되는데 어떻게 맞추나 잘 봐. 여기 C 몇 개 있어? 여기 C가 이 안에 있는데 하나 있지? 건드리지 마. H 몇 개 있어? 근데 H2지. 자, 이때 아래첨자는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 여기다 뭐 쓰면 돼? 이렇게. 이렇게 커다랗게 쓴 숫자는 바로 이 물질의 개수인 거야. 알았니? 이렇게 되면 수소 원자가 총 몇 개니? 4개. 그럼 수소 원자 분자 앞에다가 이게 끝이야. 이해 갔어? 다시 말하자. 탄화수소는 탄소 아래점자만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수소 아래점자의 2분의 1만큼 H2O가 발생하지? 자, 번외. 가라는 물질이 있고, 이렇게 있어. 얘들을 완전 연소할 거야. 됐지? 얘가 가나다가 누굴까? 가나다가 누굴까? 5분만 버텨. 쉽게 5분만 버텨. CO2가 2개 나왔다는 건 이 탄화수소는 탄소를 몇 개 갖고 있다? 2개 갖고 있다는 거야. CO2가 2개 나왔으니까. H2 앞에 있어봐. 수소는 몇 개 가지고 있어? 이게 분자식이에요. 그럼 밑에 거는 C가 2개 나왔고 H는 몇 개? 얘는 C가 2개 나왔고 H는 몇 개? 얘들이라고요. 얘들을 내가 그린 거야. 알았니? 이렇게 개수만큼 나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알았죠?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공기보다 가볍고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천연가스는 원유를 캐기 전에 나오는, 그래서 땅속에 원유 말고 LNG로 존재하는 게 되게 많거든. 그거 제일 많은 국가가 카타르야. 그 바닥 주변이 다 LNG 가스 저장량인 거야.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LNG하고 LPG의 차이를 가끔 물어요. LNG는 탄소가 하나 내지 두 개고 LPG는 세 개에서 네 개니까 누가 더 무거워? LPG가 무겁죠. 얘가 만약에 누출되잖아요? 그러면 LNG는 창문을 열어야 돼요. 공기보다 가벼워서 저 위로 내려보내야 되니까. 근데 LPG는 방문을 열고 수리바퀴로 바람을 일으켜서 빼야 돼요. 알았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 둘이가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 바로 LPG의 주성분이에요. 누가 끓는 점이 높아요? 왼쪽 오른쪽? 얘가 높겠죠. 질문. 요즘같이 추울 때 왼쪽을 많이 섞을까요? 오른쪽을 많이 섞을까요? 추우면 불이 잘 붙어야 되겠죠. 얘를 많이 섞다. 끓는 점이 낮으니까. 근데 여름철에는 불이 잘 붙으면 위험하죠. 얘를 많이 섞다. 이렇게. 이해 갔어요? 한 번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탄화수는 3단원 가면 또 할 거야. 지금은 이산화탄소하고 H2O가 완전 연소 시에 몇 개 나오는지만 눈여겨봐. 그게 니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니까. 자, 이제 두 번째야. 바로 알코올이다. 알코올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 요거를 작용기라고 그래. 작용기. 하이드록식이라고 하거든. 알코올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코올기. 저게 붙은 애들. 요 R은 뭐냐면 알킬기라고 부르는 놈인데 CH4가 있잖니? 거기서 H 빠진 거 요거 메틸기 이렇게 불러. 저거 메테인이잖아 원래. 근데 H 하나 빠지고 여기에 OH가 붙는 거지. 그 다음 원래 에테인인데 이렇게 하면 에틸기. 여기에 얘가 와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요 흰색 분필로 쓴 게 알킬기야. 저 빨간색이 하이드록식이고 얘를 요렇게 쓰잖아? 메탄올이라고 불러. 얘를 요렇게 쓰면 에탄올이라고 부르고 이런 걸 시성식이라고 불러. 뒤에 뭐를 붙여? 작용기를 붙여서 부르는 거지.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렇게 쓰면 뭘까? 이게 분자식이야. CH5 순서대로. 그러니까 분자식으로 쓰면 너희들 보이는 거 있죠, 요거. 보이는 거 있죠, 요거. 요게 탄화수소지. 우리가 배웠던. 탄화수소는 기준이 얘 빼고 탄소 2개 이상부터는 CH2가 기준이잖아. 결국은 C2H4보다 수소가 2개 더 많은 게 포화탄화수소란 말이야. 거기다 O를 하나 붙인 게 다 알코올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그러면 이런 애들은 연습해봐. 완전 연소를 하잖아? 탄소, 이산화탄소 몇 개 나오고? 하나. H2는 둘이야. CH4랑 똑같아. 또 얘도 마찬가지야. 이산화탄소 몇 개? 두 개. H2 세 개. 이거야. 그러면 C2H6랑 C2H6O의 차이가 뭘까? 이거 차이야. 참고로 봐봐. C2H6는 완전 연소하면 이렇게 CO2가 2개 나오고 H2가 3개 나와서 맞지? 생성물의 산소 원자가 7개야. 맞지? 얘가 뭐 들어가? 이렇게. 그런데 개수는 절대 분수를 용납 안 해. 근데 2대 7대 4대 6 이렇게 써야 돼. 비교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누구야? 에탄올이잖아. 그럼 얘는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이 CO2하고
3H2는 똑같아. 근데 여기 O가 하나 있잖아. 3만. 그러니까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가 얘가 더 적다는 거죠. 자기도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런 거 차이야.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것들 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르고, 앞에서 배웠던 게 탄화수소거든. 그러니까 탄화수소도 일종의 탄소 화합물의 일종이야. 근데 C와 H로만 된 애들, 아까 CH2를 기준으로 우리가 쭉 찾아봤던 애들은 탄화수소고, O가 들어간 애들은 탄소 화합물인데 탄화수소를 안 하잖아. 그래도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수가 누구를 이산화탄소와 H2O를 결정한다는 건 명심해.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건 TMI다. 요 OH가 다 몇 개씩 있어. 분자에 하나씩 있잖아. 근데 2개 있고 3개 있는 애들이 있어. OH는 물하고 친해. 얘는 물하고 친해. 그래서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에 잘 녹아. 이렇게 OH가 하나 있는 애들이 일가 알콜, 2개 있으면 이가 알콜, 3개 있으면 삼가. 삼가가 물하고 제일 친하다. 4가 5가도 있어. 그래서 삼가들은 일반적으로 클렌징 크림이라 해도 화장품 있지, 그 원료에 많이 들어가고, 이가는 부동액, 겨울철에 얼지 말라고, 자동차. 일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알콜, 알았어요? 마시는 거,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런 것들이야. 근데 알콜에 너희들한테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냐? 이거 어줍잖게 이걸 배웠다 보니까 얘들아, 어줍잖게 배웠어. 이거 수산화이온이야 아니야? 니네 수산화이온 있으면 무슨 성이라고 배웠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모르는 게 약인데, 응? 아는 애들이 이걸 다 염기성이라고 착각을 해. 근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거든. 걔들을 늘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산과 염기 개념이 아레니우스의 개념이야. 아레니우스 염기는 말이야, 이렇게 알아도 이온결합 물질이야. 무슨 말이냐면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누구지? NaOH. 이거 금속 원소다. KOH, CaOH2. 그때 얘들은 모두 수산화이온이 맞아. 이런 것들이 이온결합 물질이 아레니우스 염기인데, 이 물질 속에 금속이 있어? 없지. 얘네들은 분자란 말이야. 분자는 액성이 수용액의 성질이 이걸 명심해. 중성. 알았지? 시험에 잘 나온다. 중성이라고 그래. 거기에 대표적으로 에탄올이 나오거든. 에탄올. 잘 들어봐. 알코올류들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 붙어. 알았어? 불에 잘 붙어서 연료도 많이 쓰여. 대표적으로 에탄올이 나오는데, 에탄올은 C가 2개, 이렇게 생긴 애들은 말이야. 얘들은 일단 연료로 쓸 수 있어. 연료로 쓴다는 말은 남아메리카 쪽에서는 자동차 연료로도 쓰이고, 우리가 알코올 램프 넣고 불 붙여봤지? 연료로 쓰이고, 소독으로 쓰여. 코로나에서 많이 이용했지? 얘네 살균 효과 있는 거, 알코올. 그 다음에 너희들 술로도 많이 이용하지. 술로. 그지? 술로도 많이 이용해. 그리고 밑에 점자를 많이 적어놓으란 말이야. 연료로 쓰인다는 건 생성물로 누구누구 나온다는 얘기야. 완전 연소 시에 CO2하고 그지?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독 살균 효과는 이미 너희들이 배웠고, 술은 여러분들 과일 있지, 또는 곡물 있지, 이런 것을
발효하잖아? 그러면 에탄올이 나와. 이건 너희들 생명과학에서 혹시나 호흡 쪽에서 학교 선생님이 딱 잠깐 언급할 수 있는데 생투는 무조건 나오고, 곡물이라면 이런 걸 말해. 이걸 포도당이라고 하거든. 그때 이걸 직접 받는 거야. 이걸 효모라는 효소를 집어넣으면 무산소 호흡이 돼. 산소가 없다고. 이런 게 발효예요. 그래서 이런 발효를 알코올 발효라고 그래요. 이 앞에 커다란 개수는 질량 보존을 맞추려고 한 거야. 탄소 원자 6개, 수소 원자 12개, 산소 원자 6개 맞추려고 그랬습니다. 이걸 무슨 발효라고 한다? 알코올 발효라고 해요. 아세트산 발효도 있고 젖산 발효도 있어. 너희들 배우면 젖산 발효는 너희들 막 근육 수명 알배기는 거지. 그게 젖산 발효. 이렇게 해서 에탄올은 정리가 된다. 밑에 있는 얘기들이 다 그 얘기야. 알겠냐? 물에 잘 넣고 이런 거 기본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뭔지 풀다가 뭔가 좀 다른 게 있으면 여기다 파란 글씨로 써놔. 알겠지? 이게 에탄올의 특징이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카복실산이 있어. 얘는 알키기에 이렇게 작용기가 붙거든. 이 작용기가 누구냐면 카복실기라고 그래. 얘가 붙은 애들의 특징은 이렇다. 이런 애들이 물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온화될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유일하게 니들이 배우는 탄수화물 중에 산성이야, 얘가. 알았지? 물론 물에도 잘 녹겠지. 물에도 잘 녹아. 그러면 대표 물질이 누구 있냐? 얘가 있어. 아세트산. CH3, COOH. 그러니까 산성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식초의 주성분이야. 신맛을 떼는 식초의 주성분. 17도씨에서 뭘로 존재해? 빙초산으로 존재해. 얘를 물을 섞으면 그게 식초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에탄올을 뭐 시켜서 넣는다? 발효시키면 얘가 나와. 요거는 이따 마지막에 잠깐 설명을 해줄게. 이게 끝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파란 글씨로 쓰는 애를 봤거든. 뭐냐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니네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 누구야? 페니실린. 남은 건 하나. 아스피린. 그렇지. 호프만. 과학자 이름. 알았어? 호프만이라는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버드나무 추출액 누구? 내자. 힌트 죽여 살려. 살리실산. 그게 살리실산이잖아. 그지? 살리실산에 얘를 집어넣으면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아스피린 제조시 성분물질. 아스피린 제조시 성분물질. 이런 거 써놓으라고 나중에. 알았니?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탄수화물. 얘 분자식 한번 써볼까, 얘들아? 분자식을 볼게. C2. 얘 실험식이 뭘까? CH2야. 왜 얘를 쓰냐면, 홈 알데하이드를 배워, 니들이. 얘는 이렇게 생겼어. 구조식을 볼게.
탄소 주위에 원자가 3개지. 그러면 3방향에 선이 나오는 얘가 구조식이야. 아까 본 적이 있지. 요 자리에 누구 들어오고? 산소. 됐지? 요 자리에 누가 들어와? 수소. 이게 폼 알데하이드. 물론 이것만 외웠는데 접착제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폼 알데하이드가 발생을 하잖아. 그러면 몸에 두드러기나 망막 같은 데 있지.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줘서 눈이 침침하고 막 이래. 그러면 얘 분자식은 뭐냐? CH2. 그렇지. 실험식 얘랑 같이. 그지? 얘가 30, 얘가 60이거든. 자, 질문해. 얘 CO2 몇 개 나와? 완전 연소는? 한 개. 얘는? 두 개. 그치? 뭐라고 그냥. 아세톤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렇게 생긴 물질이야. 이렇게 그려놓고 얘 완전 연소면 CO2 몇 개 나와? 3개. 그렇지. C가 3개 있으면 3개. H2는? 3개. 그렇지. H가 6개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온다고 시험에. 얘는 매니큐어 제거제. 그리고 물이 잘 녹아. 알았어? 이런 거 모르겠으면 특징 적어놓고. 근데 이런 게 있어. 쌤 되게 많을 텐데. 분명히 되게 많거든, 탄수화물이. 왜 얘들만 배워요? 이런 의미 둘 수 있잖아. 극히 일부만 배우잖아. 얘만 나오거든, 우리 시험에. 왜 그런지 참고로 알려줄게. 참고. 자, 알코올과 얘들. 왜 얘들을 배우느냐? 우린 알코올 중에 1차 알코올이라는 게 있어. 1차 알코올은 어떤 게 1차 알코올이냐? 이렇게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이 탄소를 중심탄소라고 하거든? 여기에 알케기가 하나 붙으면, 이건 뭐 CH3, C2H5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이 1차 알코올이라고 해. 그럼 쉽게 말해서, 작용기를 갖고 있는 탄소가 수소를 몇 개 갖고 있어? 2개 갖고 있지? 2개 이상 갖고 있는 애들 1차 알코올을 한다고. 그럼 2차 알코올은 뭐냐? 여기에 알코올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수소 하나밖에 없는 애들. 그럼 몇 차 알코올이 취될까? 3차 알코올이 취되지. 왜? 여기 3개 있으면 끝이잖아. 1차 알코올은 이렇게 수소가 빠져나오는 걸 산화된다고 그러거든. 이렇게 산화되면 얘가 돼. H 2개가 빠져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이름을 뭐라 그러냐? 이렇게 불러. 포말데하이드 배웠잖아. 얘가 역시 또 산소가 들어오는 산화가 일어나면 얘가 돼. 카복실산.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이게 누군가 하니 메탄올이야. 1차 알코올이야. 얘가 산화되면 얘가 돼. 폼 알데하이드. 누구야? 세집 증후군이야. 얘가 산화되면 이렇게 폼산이 돼. 이건 개미산이 돼가지고 이거 벌레 부리면 붓는 게 얘 때문에 그래. 자, 하나 더 볼게. 얘가 에탄올이야. C2H5OH. 1차 알코올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산화가 일어나면 수소 2개가 빠지겠지? 그러면
얘가 돼. 아세트 알데하이드. 이렇게. 얘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술이잖아, 술. 이게 뒷골이 땡기는 숙취가 얘야, 숙취. 숙취. 뒷골 땡기는. 그 다음 요게 산화되면 이게 아세트산이야. 신맛을 띠지. 술 깨면 신맛 올라와. 그러면 신맛이 쓱 올라와. 알았어? 간에서 일어나는 행동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북르 다 나왔지. 얘 나왔고, 얘 나왔고, 얘 나왔잖아. 하나 안 나온 애가 누구냐? 2차 알코올을 내가 써볼게. H에 OH에 이런 애들이 2차 알코올이야. 중심탄소에 알키리가 2개 붙은 애들. 얘는 그래서 산화를 한 번밖에 못해. 수소 2개 잊어버리잖아. CH3 이렇게 돼. 그럼 얘 뭐야? 케톤류라고 불리는 아세톤이야.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거야, 얘네들. 알았지? 그래서 요거 안에서만 시험에 출제하다 보니까 나왔다. 참고로 가더라고.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 18쪽 가봐. 자, 탄소화물에 대한 설명이야. 사실은 이런 게 더 어려워. 우리 이과 학생들한테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아니야. 화합물이잖아. 대문자가 2개 이상 있어야 되잖아. X.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고 최대 4개의 다른 원자는 동류결합할 수 있어. 맞아. 다음, 탄소 원자는 탄소 원자끼리 사슬 구조도 만들 수 있고 고리 구조도 만들어낼 수 있고. 됐지? 그래서 완전 설명. 탄화수소가 완전 연소하잖아.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근데 이건 탄소화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배운 탄소화물은 CH 말고 O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N이나 S가 들어오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CH5까지만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맞아. 자, 그 다음 탄화수소는 일반적으로 탄소가 많다면 분자량이 커서 분자간 인력이 세서 끓는 점이 높아요. X. 탄화수소는 누구와 수소 원자? 탄소 원자. 3번. 간은 탄화수소라고 부를 수 있어. 대표적으로 CH4니까. 하지만 나는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야 돼. 에탄올이죠. 에탄올. 일가알코올. 우리가 보통 1차 알코올이며 일가알코올이라고 부르는 애들. 간은 메테인. 나는 에탄올이 맞고요. 가와 나는 모두 탄화수소다. 이런 거 조심하라고. X입니다. 다음, 가와 나는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죠. 간은 LNG의 주성분. 나는 알코올에 여러분들 원료도 쓸 수 있다고 해서 얘는. 자, 누구는 식초의 성분이다. 아세트산. 이런 거 암기 좋아요. 이거의 화학식은 세집중후군 폼알데하이드. 자, 화학식이 이거인 누구는 아세톤. 민직효 제거제. 술의 성분 에탄올. 아시겠습니까? 뒤에 숙제 잘 해오세요. 실력 업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됐죠? 저기 중단원 마무리 문제도 잘 하시는데 여러분 24쪽을 빨랑가 봐요. 24쪽 05번 24쪽에 05번 여러분 얘들 선구조식으로 그려봐요. 선구조식으로. 가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포화탄화소잖아요. C 4개, H 8이 기본이고 얘는 뭐예요? 포화니까 H 10개, C 4개, H 10개. 그럼 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꺾기로 표현해요. 꺾기. 됐어요? 둘 다 이거예요. 분자식. 아시겠어요? 무슨 차이냐?
누가 더 길어요? 가가 더 길죠? 얘가 끓는 점이 높아요. 분자량이 똑같아도 좀 더 길면 끓는 점이 높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럼 둘은 다른 물질입니다. 아시겠어요? 둘은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지만 디귿은 틀리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노멀 뷰테인이라 부른다면 얘는 이소뷰테인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놈이에요. 알았어요? 이 이소는 아이소마의 이니셜이에요. 아이소마, 이성질체라는 얘기예요. 구조, 이성, 구조가 다르잖아요. 분자식은 동일한데 구조가 다른 스트럭처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서 질문을 많이 들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공업은. 이 정도만 신경 쓰시라고. 자, 여러분 이제 페이지 26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27쪽에 02번 가보세요. 27쪽에 02번. 이게 아까 내가 봤던 TMI라고 했던 탄화수소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게 풀립니다. 02번에 보면 이렇게 분수로 쓴 거 있잖아요. 세로축이 C원자수분의 H원자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상대값이죠. 그런데 가를 보니까 4가 돼 있어요. 4. 맞죠? 밑에는 몇 원자 분자래요? 5원자 분자다. 그럼 무슨 얘기냐? C 원자 수의 분의 H 원자 수가, 자, 이게 노골적으로 4 써 있으면요. 그리고 5원자라면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C 하나에 H 4개 있으면 5원자 아니에요? 아, 얘는 이거구나 라는 거예요. CH4. 가는 CH4예요. 그럼 나도 한번 보실래요? 나는 거기 보니까 8원자잖아요. 맞지? 그리고 3입니다. 자, 이것이 3이라는 건 이거 아닐까요? 1분의 3. 맞지? 자, 그러면 얘는 C하고 H가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라는 얘기. 이렇게 실험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얘를 2배 하면 분자식 뭐 나와요?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왜요? C2H4가 기준. 2배 더 많아. 포화예요. 이거 맞죠? 3배 하면 뭐 나와요? 왜 틀려요? 제가 수소 아래점자 홀수 나오면 안 된다 했잖아요. 틀렸죠, 일단. 또 하나. 최고로 수소가 많아봐야 탄소수의 2배수에 대해 더하기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4배 하면요. 이게 나오겠죠. 1대 3이니까. 맞잖아? 얘 수소 최대값이 얼마예요? C 4개, H 8이 기준에 2개 더 막는 거잖아. 10개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찾는 거라고 해요. 알았니?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C2H6. 자, 그러면 이제 다를 어떻게 찾을 거냐? 여러분, 다는 몇 원자인가 세봐요. 밑에 11원자죠? 그러면 탄소 2개짜리가 제일 많은 게 얘 아니에요? 8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찾는다. 3개짜리 기준이 누구지? 얘잖아. 9개. 그럼 이거보다 수소가 더 많으면 11. 이게 답이에요. 3, 8 합해서 11개잖아. 그치? 저게 답이라고. 그래서 다는 C3H8. 그러니까 세로축의 이 값은 3분의 8인 거예요. 3분의 8.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딘지 정확하게 답을 안 줬죠. 기억, 가는 온실기체. 여러분, 메탄가스는 CO2 다음으로 굉장히 온실기체 영향을 많이 주는. 그래서 호주에서는 호주의 소 유명하죠? 내륙지방의 온도가 해안가 온도보다 1도씨가 높아요. 이 소들이 사람들 방구 끼는 것처럼 꼭꼭 트림을 하면 CH4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온실 효과가 두드러져가지고 내륙 기온이 1도씨가 높다. 그래서 약 먹이고 막 그랬다고. 소들한테. 또 소는 호주는 문제가 참 많아요. 막 토끼도 엄청 많잖아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 호주가 불황 왔을 때, 대공황이 왔을 때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토끼 잡아먹고 살아가고. 토끼가 엄청 많다. 니은, 다는 액화 천연가스, 얘들아, LNG는, 액화 천연가스는 LNG야.
CH4, C2H6. 다시 말해서 가와 나가 주성분이야. 그럼 다 같은 프로페인은 누구의 주성분이었지? LPG. 알았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끓는 점은 누가 제일 높겠다? 가가 제일 높죠. 분자량이 제일 크니까. 틀렸다. 기억만 정답이다.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갑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걸 지금부터 비워놔요. 지금까지 배운 거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PDF로 보내드릴 겁니다. 알았니? 단톡방에다 그냥 싹 초대해가지고 PDF를 딱 보내면 24시간 안에 보내세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카톡으로 안 보는데요. 이러면 죽는다. 여기까지 오늘 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원래 테스트를 보고 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근데 뭐 연극부 수업 듣는 애들은 또 수업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제가 PDF로 저녁에 딱 보낼 테니까 내일 저녁까지. 알았어요? 딱 보내십시오. 알았죠? 그리고 해답지를 제가 딱 보내줄 거고요. 이건 자기가 테스트 해보는 거죠. 알았습니까? 하세요 꼭. 됐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모든 걸 머릿속을 비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제부터 제일 높은 K2 봉우리로 올라갈 거예요. 니들한테 오는 게 확 와요. 어렵다 라고 확 옵니다. 왜? 여기는 원리도 있어야 되고요. 계산도 따라와야 돼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겠지만 바로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만 계속 지켜보십시오. 기체에 관한 이론을 배울 거고요. 그 이론을 가지고 기체가 아닌 것도 적용을 할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 목표가 뭔지 알아? 임의의 기체들의 분자량 비를 구한다가 제일 첫 번째 거예요. 임의의 기체들의 분자량 비를 내가 구할 수 있다.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야. 분자량 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1등급. 알았지? 어떤 문제가 나오고 고 레벨의 문제든 저 레벨의 문제든 기체의 분자량 비를 구하는 게 최고 레벨의 문제야. 그것만 집중해서 봐.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여기서 약간 어려우면 꼭 나한테 문자 보내. 선생님 이거보다 더 자세한 영상 있어요? 그럼 내가 기초방법 또 보내주고 니들 거 보고 여기는 완벽하게 알아야 D가 편하다. 근데 완벽하지 않고 한 2분의 1밖에 모르겠어. 그래도 편하다. 그럼 자기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10분의 1도 모르는 거 다 알았냐? 2분의 1만 알아도 편하다 여기는. 자, 집중하자. 우리는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두 번째 단원이. 그 중에 화학 식량과 뭐를 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하면서 원래 우리 진도가 좀 늦으니까 다음에 하나 더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원이 단원인 만큼 여기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 확실하게 하고. 여기를 안 하면 나하고 니들하고 수업하기 어려워져. 자, 차분차분히 배우고 내가 그리고 너희들한테 질문도 할 거고 농담도 칠 거야. 이 중요한 순간에 농담을 던진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알아서 해결해라. 자, 화학 식량과 뭐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걸 배우게 될 거야. 화학 식량. 이건 선생님이 넌지시 니들한테 야, 탄소 하나보다는 탄소 2개짜리가 분자량이 크잖아 했을 때 너희들 은근슬쩍 알아들었어. 또 과학 좀 했다 그러면 원자량이 뭔지는 어디서 주워 들었을 거라고. 그것들이 합이 분자량 화학 식량인 것도 알 거고 확실히 알자는 거. 확실히. 화학 식량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알아.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지금 배웠던 무슨 식? 실험식이라는 게 있었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기본 정수비. 근데 웃기는 건 왜 분자식에서만 이런 실험식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느냐? 너희들 이온결합 물질들 있지? 걔들은 이미
간단한 정수비야. 식 자체가. 알았어? 그래서 NaCl 그러면 그냥 실험식도 NaCl이야. 알았어? 여기서 이온식이라는 건 이온 결합 물질이지. 자, 배운 걸 하나 물어볼게. 어떤 원소를 포함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분자란 이 원소가 들어가면 안 돼. 수소. 그렇죠. 잘했어요. 금속. 야, 제 목소리 못 찾다. 완전 트라이앵글 딱 들어갔거든. 금속 원소가 잘 들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온 결합이 뭐냐 몰라도 되는데 남자가 누구야? 남자가 아니면 남자를 알아? 몰라. 근데 적어도 여기 앉으면 얘 남자고 얘 이건 안단 말이야. 난 그것까지만 바라는 거야. 남자는 단순하고 바보가 뭐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제 남자네요. 너희들이 화학을 들어가서 화학 공부를 하려면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이거 분자구나는 알고만 있어도 보여. 뭔가. 다시 말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건 누누이 계속 얘기하지만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대문자 2개 이상으로 되네. 그럼 선생님 금속 원소만 있으면 뭐예요? 금속 결합. 포돈소로 존재합니다. 포돈소로. 알았어? 그럼 이런 금속이 없는 애들이 뭐라고? 분자입니다. 동류결합. 알았지? 계속해서 내가 얘기할 텐데 실험식은 모든 화학식에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험식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분자식에서 두드러지게 다룹니다. 아까 봤죠? 포말데하이드 CH2O였죠, 실험식. 근데 분자식도 CH2O잖아. 물론 시성식은 HCH5였고 근데 아세트산은 시성식은 CH3COOH지만 분자식이 C2H4O2였어. 맞아? 그 약분하면 폼알데하이드 똑같았어. 알았어? 실험식이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탄화수소는 실험식 누가 기준이다? CH2. 그럼 탄소 2개면 C2H4, 3개면 C3H6, 4개면 C4H8 이렇게 된다고. 이해 갔어? 걔를 기준으로 우리가 탄화수 추론했잖아. 실험식. 그러면 실험식에서 원자량을 토해서 합하면 실험식량이 되는 거야. 다음 또 분자식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정량적 관계를 다룰 때 희성식이라든가 구조식은 다르지 않아요. 다 분자식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온식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화학식량입니다. 그럼 이걸 구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원자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원자량 옆에 이걸 쓸까요? 가짜요. 원자량 가짜입니다. 그러면 조금 유식한 레벨의 말투로 상대값이라고 해요. 상대값이다 보니까 단위가 없어요.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한 상대값이냐 봤더니 6번 탄소 12를 기준으로 한 이렇게 이게 원자량이에요. 여기서 좀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이건 역시 TMI인데 원자량이라는 게 있고요. 질량수라는 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원자량 나오고 질량수 나와요. 근데 결국 계산하는 거 해설점을 보니까 똑같이 취급을 한다. 공통점은 둘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둘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원자량도 가짜고 질량수도 가짜인데 우린 누굴 쓸 거냐? 보통 질량수를 쓸 겁니다. 질량수가 이런 것들을 질량수라고 해요. 너희들 혹여나 주기율표 같은 거 찾아보면 원자량은 12.0001 뭐 이런 거 잔뜩 써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가짜예요. 하지만 걔는 복잡하게 이유숫자를 내려놓은 거고 얘는 어때요? 그냥
딱 이것만 쓴 거죠. 그럼 질량수가 뭐냐? 양성자 한 개를 이뤄놓고 중성자 한 개를 이루는 값이 질량수고요. 원자량은 실제 1.000 이렇게 유수차까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질량수가 원자량이다 라고 그냥 여기서 해석을 해요.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산소 원자를 16이라고 하는 건 질량수고요. 15.999 이렇게 쓴 거는 원자량이에요. 둘 다 뭐라고? 가짜입니다. 단위가 있다고? 없습니다. 됐죠? 그럼 의문이 하나 들죠. 왜 하필 탄소일까요? 기준이. 이건 1번부터 20번 원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번부터 20번 원소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원자 번호하고 원소 키 외웠어요? 대충 외워야 된대요. 외워야 속도가 빨라지거든. 물론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너 몇째예요 집에서? 몇째냐고 집에서? 첫째. 아 좋아요. 딱 나오자마자 아빠? 엄마?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몰랐죠? 네. 아빠 이름 뭐죠? 뭐 금방 몰라요. 살다 보니까 지금 아빠 이름 알죠? 엄마 이름 알죠? 얼굴 알죠? 이 친구가 여태까지 살면서 외워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도 됩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최소한에 빨리 이쪽을 정하고 싶으면 외우라는 거죠. 자, 1번부터 20번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짝수 번호들은 그 원자 번호에 곱하기 2를 하면 질량수가 나와요. 그럼 10번 네오는 질량수가 얼마다? 20이겠죠? 12번은 24고요. 8번은 16. 그렇죠. 근데 홀수 번호들 있죠? 9번 그러면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만 하세요. 9번은 얼마예요? 10 19겠죠? 19 맞죠? 11번은 23. 이렇게 나트륨이 23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럼 예외가 있다 그러면 더할 거 안 더하고 그죠? 곱하기 2 할 거 더하기 1 하면 돼요. 그럼 4번 베릴륨 예외야 그럼 9예요 걔는. 7번 질소 예외야 그럼 14고요. 알았습니까? 근데 아르곤 같은 경우는 막 40이거든. 걔는 질량수를 따질 일이 없거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9번 플로리는 19고요. 10번 네온 바로 뒤에 있는 10번 네온 20입니다. 몇 차이 나요? 1 차이 난다고. 이걸 원자량으로 바꾸면 유수차 별 차이 안 나요. 점 몇몇몇 들어가면 다른 원소를 썼더니 상대값을 비교할 때 같은 값이 나오는 애가 있더라고요. 반올림 하니까. 가장 그래도 디테일한 분리가 되는데 6번 탄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얘를 기준으로 쭉 쓴 게 원자량. 그 원자량을 합한 게 누구다? 이런 화학 식량.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나오면 문제에서 그런 거예요. 저울 같은 거 막 그림 있잖아요. 첫 번째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저울을 보면 탄소 원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12짜리예요. 12. 근데 오른쪽에 있는 수소는 12개가 올라와 있어 저울이 평형을 이루더라. 그럼 수소 원자량은 얼마나 잡는다? 1을 잡은 거죠. 수소 원자량은 1이다. 자, 탄소 원자가 왼쪽에 오른쪽 그림에 4개가 있어요. 그럼 12짜리가 4개니까 48이죠. 근데 오른쪽은 3개의 덩어리가 있네요. 3으로 나눠봐요. 48을. 16이죠. 아, 오늘부터 이 산소 원자는 16인 거야 라고 된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다 상대값 가짜이기 때문에 단위는 붙이지 않는다. 알았니?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량을 사용하는 까닭은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좀 더 편하다. 실제 값은 여러분, 실제 값은 수소 원자 한 개 질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에요. 탄소 원자는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고, 우와,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걔를 이렇게 가짜 값을 써서 쓴다. 근데 그걸 이용하면 옛날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야 계산이 되어지는데 라는 것들이 다 맞더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 찾아내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 이제 밑으로 내려봐요. 분자량은 뭐의 합이다? 원자량의 합이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요? 분자량이니까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량의 합인 거죠. 왜? 분자는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밑에 화학 식량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온 식량이란 말을 쓰지 않고
화학 식량이라고 쓰는 건 이온 식량이란 말은 이온결합 물질에만 해당되는데 이온결합도 공유결합과 확실히 이거 공유결합이고 확실히 이온결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좀 없어요. 왜? 둘이 결합상이 공존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얘는 남성 호르몬 나와?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도 나오고 테스토스테론도 나오고 에스트로겐도 나오고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더라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을 쓰긴 씁니다만 여러분 이온결합 물질들 우리가 보통 NA와 NA 플러스를 보잖아요. 여러분 전자수가 얘가 적잖아요. 그런데도 질량수 어때요? 똑같죠? 전자는 원자량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온 식량도 그냥 원자량을 더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었어. 여기까지 좋았어.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31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갑자기. 여기에 텀이 엄청 생기는 거지. 알았니? 텀이 엄청 생기는 거라고. 봐라. 30쪽에서 느닷없이 31쪽으로 넘어가. 30쪽 밑에 있는 그림은 뭔지 아니? 분자를 제외한 나머지 화학식들은 독립적 존재가 어렵다는 걸 뜻하는 거야. 덩어리로 존재한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식은 뭐냐? 이렇게 덩어리로 존재해도 애들이 규칙성 있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막 덩어리가 잔뜩 있는데 이 정도는 규칙적으로 이만한 덩어리는 규칙성이 있어. 근데 그 덩어리들이 여러 개 모여서 생겨 커다란 덩어리들아. 그럼 덩어리 안에 입자들이 몇 대 몇으로 있느냐? 말 그대로 실험실로 딱 정해놓은 게 화학식이라고. 이온식들. 근데 분자는 아니야. 분자는 각 입자들마다 아래첨자가 고유하게 있어야 돼. 물론 그걸 우리가 계산할 때 빠르게 계산하려고 실험식을 가끔 만들어서 쓰는 것 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냥 여만 합치면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덩어리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위 격자라는 말을 쓰거든. 규칙적 구조를 갖는 그 격자 속에 NA와 CL은 1대1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쓴 것 뿐이다.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돼? NaCl의 화학식량을 구할 수만 있으면 돼. 23 더하기 35.5 이것만 알면 된다고 그냥. 됐지? 그걸 구할 일도 별로 없을 뿐더라. 자, 이제 갑자기 몰이라는 값이 나올 거야. 알았니? 지금부터 그 얘기를 책을 보지 말고 내 말을 잘 기울여. 알았어. 여기부터 잘 쫓아와야 된다. 잘 봐봐. 우리는 탄소 원자 6번을 기준으로 12를 잡았다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위첨자 쓰면 이거 원자량이란 걸 알지? 자, 질량수라고 표현할게. 이렇게. 됐지? 얘들 지금 원자량 비가 몇 대 몇이야? 12대 1이지? 그러면 이거 가짜잖아. 실제 한 개 질량이 있을 거 아니겠어? 맞지? 이래 실제 얘들 몇 대 몇이겠니? 이거 몇 대 몇이겠어? 계산하고 있어? 얘가 몇 대 몇이야? 10대 그럼 얘들은? 10대 당연하지. 실제 한계값도 12대 1이 나와야 된다니까? 알았니?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탄소 원자량을 12로 썼으면 이거를 정량적 계산을 하려고 쓰는 거 아니겠어? 단위는 없지만. 그럼 얘를 우리가 정량적 계산할 때 이게 실제 한계 질량은 아니라는 건 알잖아. 한계 질량은 이래. 얘들 또한 12대 1이야. 알겠니?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지. 왜? 유효수차가 있잖아. 그래서 얘도 유효수차에 쭉 있는 게 원자량이라니까. 우리는 그냥 질량수만 따졌을 때 얘도 약 12대 1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얘를 1로 바꿀 때 봐라. 이렇게. 응? 가짜값에 g을 붙일 때 얼마를 곱하면 이 12g이 나오는가 구해봤다고 과학자들이. 구했더니 이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 그럼 당연히 얘도 얼마를 곱하면 이거를 곱하면 똑같이 얘도 뭐다 된다? 이렇게 되지 않겠는데. 이해 갔냐? 자, 지금은 섣불리 내가 얘기를 할게. 이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야. 근데 아직 그 얘기 하지 않을게. 아보가드라는 말 하지 않을게. 이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 뭘? 그냥 지금 외워. 알았어. 지금 외울 수밖에 없어. 이제 뒤에 가면 아보가드로 아저씨 얘기를 쭉 해줄게 내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 일본은 몇 개라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 거야. 됐지? 됐지? 자, 이제 니들하고 나하고 트레이닝 하는 거다. 탄소는 12야, 원자량이. 진짜야, 가짜야? 가짜. 진짜로 바꿔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1몰은 몇 g이다? 그럼 이 속에는 탄소 원자가 몇 개 들었다? 이렇게 나타낼 줄 알면 끝이야. 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자, 산소는 원자량이 얼마야? 16.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진짜로 바꿔. 1몰은 몇 g? 16g인 거예요. 얘는. 몇 개? 왜 얘 숫자가 똑같냐고? 실제 값도 몇 대 몇이야? 3대 4이거든. 실제 값도. 자, 한 번 더 해볼까? 자, 수소 원자량 1은 가짜잖아. 진짜로 바꾸면 1몰은 몇 g이라고? 1g.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됐지. 이거 원자잖아. 물질로 바꿔볼게. 잘 봐야 돼. 물질로 바꾼다. 얘들이 제일 쉬운 거 이원자 물질. 얘 분자거든. 분자량 얼마냐? 그렇지. 여기 있는 거 둘 더하면 되는 거 2야. 원자량을 합한 거잖아. 이건 진짜 가짜야. 가짜. 진짜로 바꿔. 1몰은 몇 g? 몇 개? 똑같다는 거야. 1몰이라는 거야. 알았어? 결국 이런 애들 두 개가 합쳐서 이 물질이 된 거야. 그럼 1몰인 거야. 이해 갔냐? 자, 다시 얘 얼마일까? 계산해. 44. 그렇지. 이거 44야. 아, 너네도 괜찮아. 가짜잖아. 진짜로 바꿔. 1몰은 몇 g? 몇 개? 이거야. 됐어? 자, 이제 잘 들어봐, 이제.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수소 1g이 있어. 이런 걸 수소 아니면 수소 기체라고 하잖아. 수소 몇 g이 있어? 1g 있어. 여기다 쓰는 거야, 이렇게. 얼마 줄었어? 2분의 1. 됐네. 몇 몰? 2분의 1. 맞았어. 이거 2분의 1몰이야. 됐지? 얘 몇 개? 3.01 곱하기 12. 아, 같이 변하는 거구나. 그럼 잘 들어봐. 이 2분의 1몰은 이 수소 기체의 몰수잖아. 그럼 이 앞에다가 쓸 수 있다. 됐어? 안 써있을 땐 1몰이었던 거지. 원자는 몇 몰일까? 이거 곱해봐. 수소 원자 몇 몰 있어, 이 안에? 1몰이 있는 거야. 이해 갔냐? 잘 봐. 사람이 10명 있으면 팔은 몇 개겠어? 20개 듯이. 알았어? 팔이 10개가 있으면 사람은 5명이 듯이. 이 앞에 커다란 숫자를 쓰는 게 분자의 몰수란 뜻이야, 지금. 이해 갔지? 자, 얘가
11g 있어. 그러면 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구 밑에 써? 질량 밑에 쓰는 거야. 이렇게 11g은. 얘는 몇 몰이냐 그럼? 4분의 1. 그렇지. 같이 주네. 다음 이제부터는 내가 계산을 해줬지만 이제부터는 출제자가 묻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 약분하지 마. 알았니? 좀 귀찮더라도 완결하지 말라고. 나중에 일단은 끝날 때까지 조금 니들 스타일에 안 맞더라도 그대로 분수를 놔야 해. 왜? 이걸 완결을 해버리잖아. 특히 자기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꾸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잘 푸는데 뭐 더하기 잘못되고 뭐 이런 실수. 이렇게 새로운 숫자가 나와버리면 얘들이 당황해. 문제상에는 얘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근데 문제상에 있던 숫자가 있는 다른 숫자는 니들이 완결, 약분해서 나온 숫자야. 그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니네 논리가 흐리멍텅해져. 그대로 써. 마지막에 칼집에 약분해서 답내. 알았지? 그거를 연습을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지금 현재 몇 몰 있는 거라고? 4분의 1. 이거 쓰는 거지. 이 속에 탄소 원자 몇 몰 있어? 그래, 그냥 얘기는 곱하기 하고 4분의 1몰이야. 산소 원자는. 2분의 1. 이렇게 보는 거야. 아, 몰이라는 양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이게 뭐랑 똑같은 건 줄 알아? 자, 나랑 얘랑 둘이 100원. 너 어제 100원 뽑았잖아. 응, 미안해. 나 50원밖에 없어. 이런 사이야. 얘는 이제 회장들이야. 어제 한 장 꽂았잖아. 100원이야. 아, 그래. 반장 갚을게. 55개. 우리 100원 50원. 이러는데 얘들은 억 단위로. 돈 융통 좀 해야 되는데 얼마나? 2장 정도? 200억이지. 우리 둘이 2장 필요해. 2,000원? 이거지, 우리끼리는. 커다란 얘들이 다루는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다루는 한 장, 두 장은 억 단위일 거고, 우리는 원 단위일 거란 말이지. 여기서 다루는 값은 이거야. 우리가 다룰 거는 커다란 단위를 다뤄야 되는데, 이런 작은 진짜 질량 갖고는 잽 단장에 계산할 때는 복잡하니까. 그래서 얘를 가짜 값으로 바꾸는데, 이걸 진짜 값으로 니네가 바꿀 수 없는지 계속 물어볼 거야, 출제자들은. 근데 공식을 쓰잖아? 어떤 문제는 됐다, 빨리 풀려. 어떤 문제 이해를 못해.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 그래서 진짜 값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 물어보는 것만큼 갖다 대입하면 돼. 자, 이제 니들이 이걸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어. 지금 이산화탄소가 있어. 그지? 근데 얘가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대. 아, 어디에다 놓을지 알겠지? 얼마큼 줄었어? 반. 2분의 1만큼 줄었지. 그럼 걔 몇 g이야? 1g. 22g. 그래, 22g이 답이지. 여기다 놓고 풀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지금 여기다 써주고 니네한테 설명하지만 니네는 겨울방학 동안 내내 여기 쓰고 풀 거야. 근데 실전 4월에 딱 가잖아. 그럼 이게 머릿속에 있다고. 그냥 그 밑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톡톡톡. 알았어? 거기 갈 때까지 열심히 꾸부락질을 하라고. 알았니? 자, 이제 봐봐. 이렇게 이런 값 때문에 모래 단위 집단을 씁니다 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페이지 31쪽까지 니네는 다 푼 거야 지금. 공식 하나도 없이. 맨 밑에 문제 봐봐. H2O가 있다 얘들아. 니네 H2O 화학식량은 얼마니? (1입자리가) 2개 있고 16자리가 하나 있으면 얼마냐고. 그래 18이야. 이제 이 정도는 외워야 되네. 아, 지금은 아니어도 돼. 하다 보면 외워진다. 자, 진짜로 바꿔보자. 가짜니까. 1몰은 18g. 몇 개? 68g.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 뭐라고 했어? 54g을 물어봤잖아. 그럼 당연히 이 밑에 놓는 거지. 이렇게. 이것도 진지한 게 얘들아. 내 말 들어. 계산을 알고 있으면,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쉬워져. 무조건 얼마가 나오는 줄 알아? 2분의 1? 4분의 1이 나와. 그럼 이거 2분의 1보다 좀 큰데? 그러면 이거 4분의 3이야 100%. 무슨 말이냐? CO2를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
33g을 물어보면 22보단 크지? 4분의 3이야. 100%. 11g 4분의 1. 그러면 너희들은 좀 어렵다. 그럼 이거 55g으로 본다. 이건 44g 더하기 11g이잖아. 4분의 5몰이야. 계산은 무조건 분수로 해. 알았지? 소수점으로 답을 물어볼 거야. 그건 니들이 다 바꿀 수 있어. 근데 중간에 소수점으로 써서 계산하면 무조건 느려져. 5배 느려져. 쭉 느려져. 머리가 그걸 못 따라가. 분수로. 얘들아, 0.25가 몇 분의 몇이지? 4분의 1. 그렇지. 그럼 1.25는? 4분의 5. 그래. 이런 계산력이 필요해. 앞으로 이렇게 풀 거라고. 너네가 바꿔놓고 풀어보면 되게 빠를 거야, 아마. 그거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것도 충분히 풀리잖아. 몇 배 커진 거냐? 3배지. 몇 몰이야? 3분. 이걸 무슨 계산식이라 놓고 푸냐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몇 개냐 그러면?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써놓으면 돼. 알았어요?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 32장에서 피날레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니들을 내가 설득하는 거야. 자, 너희들은 거기에 나온 과학자를 배우거든. 부산시 동래구에 사시는 분이야. 김신동 씨야. 믿고 있죠 지금? 김신동 씨야. 걔 영어 이름이 아보가드로야. 응? 내가 왜 이런 헛소리를 나불거릴까? 과학자 이름은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더라. 그 사람의 이론이 중요한 거지. 알았어? 그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다음 시간에 이쪽부터 할 테니까 명절 잘 보내고, 그리고 오늘 PDF 보내줄 테니까 잘 풀어서 보내줘. 너 선생님한테. 알았지?